자, 이제 지수 함수의 활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활용이라고 해서 여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느끼면은 안 되고,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게 그 지수 함수를 활용하는 게 사실,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계산이거든요. 그냥 계산? 함수에 막 그래프가 나오고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부등식이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자, 이거야. 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 x, 문자 x가 들어가면은 방정식일 텐데, 2의 x제곱이 8이래. 그럼 x가 몇입니까? 네, 이런 거 푸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아, 되게 쉽다. 그래서 x는 3을 유일한 해로 갔습니다. 유일한 해로.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수에 그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밑에도 이제 미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x를 도대체 이제 뭐 몇 번 제곱해줘야지만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뭐라고 해볼까? 뭐 32? 이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얘는 x가 몇입니까? 2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밑이 양수이면서 1이 아닐 때 만약에 ax1, ax2가 같아. 지금 밑이 같죠? 그럼 지수도 어때야 되겠니, 이거?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지수도.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아야 이 양변이 같은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 당연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양한 꼴이 이제 나오게 돼요. 1번은 만약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밑이 만약에 통일해 드릴 수 있을 때에는 이 두 양변이 같다. 아, 이거는 이제 지수에 해당하는 저 fx, gx가 이제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풀면 끝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ax 꼴이 반복된다? 우리 보통 반복되면은 공통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치환해서 풀었었죠. 그래서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풀 건데, 주의해 주실 점은 우리 그 지수함수 a의 x제곱은 기본적으로 치역이 0보다 큰 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범위가 생긴다는 것에 주의해줘야 돼. 범위를 저거 신경 써줘야 됩니다. 범위. 아시겠죠? 범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지수가 같을 때야. 지수가 같을 때. 얘들아, 이게 양변이 같은데, 지수가 같대. fx 같죠? 그럼 밑이 어때야 되겠니? 밑이. 밑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있어. 이게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을까? 땡. 지수가 같은 상황에서는 밑이 당연히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하고 하나가 더 있어. 아니야. 힌트, 지수. 지수가 0이면 됩니다. 지수가 0. 0제곱이 뭐였어? 1이니까. 그래서 밑이 달라도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인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또는으로 씁시다. 또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기본적으로 밑이 xx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지수다. 얘랑 차이가 있어. 얘는 a가 상수, 정해진 수고, 얘는 x가 그 변수, 미지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밑은 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지수가 같아야 되겠네 라고 쓰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그래서 쟤는 이제 그냥 지수 같네 라고 일단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을까요, 얘는? 밑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얘는? 밑이 1일 때. 1이면은 지수가 달라도 되죠. 1을 몇 번 제곱해도 1이니까. 이 조건이 있어.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 좀 몇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번에서 그 치환한 범위가 0보다 크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이 지수가 0이다. 4번은 밑이 1일 수 있다 라는 것에 좀 주의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주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근데 부등식이거든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과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밑에 범위를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이게 대소관계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니? 대소관계가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앞에가 크네? 그럼 지수도 앞에가 크네?
라고 쓰는 거. 지수도 앞에가 크네?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가 크네? 그러면은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져가지고 이제는 뒤에가 크네? 라고 하는 거. 밑의 범위를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밑의 범위를.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반대로 밑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이제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지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렇게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자.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거든요. 밑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 바로 지수끼리 대소관계 쓰면 되지만, 이때는 그 범위가 이제 중요하다고요. 위에서 한 것처럼. 0과 1 사이일 때에는 지수의 그 대소관계가 뒤집혀져서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A가 이제 1보다 클 때,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fx가 이제 gx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또 반복된다. 네, 똑같아요. 치환할 건데, 그 치환한 게 0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 3번.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자,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요거 생각해야 돼. 범위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밑의 범위를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요 0과 1 사이일 때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0과 1 사이일 때에 대해서는 제가 지수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돼야 되겠지, 이게. 그리고 x가 1이면요, 이게 밑이 1이니까 값 자체가 1인데, 이게 부등호에서 지금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는데 양변이 둘 다 1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안 나오겠지, 이때는 이제. 양변이 같은데 등호가 없으니까. 반대로 x가 1보다 크면은 방향이, 이 지수의 방향이 그대로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그대로 이제. 자, 그래서 저거는 요 범위를 좀 세밀하게 좀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요런 것들은 지금 다 주로 2차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요런 것들을 잘 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구사해 주시고, 넘.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요, 너무 쉬워요. 근데 다만, 지수를 좀 잘 해야 돼, 지수를. 우리 앞단에서 배웠던 지수. 보시면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돼 있어.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밑을 어떻게? 같게 해야 돼, 밑을 같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100은 10의 몇 제곱? 제곱. 그러니까 10의, 자, 제곱이니까 그 제곱이 지수에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루트 10은 10의 몇 제곱인지 바로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바로 되니, 이거? 이거 바로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얘들아, 역수는 내가 뭐라고 했니, 역수는 지수의 마이너스라고 했어, 지수의 마이너스. 그리고 루트는 뭐니, 얘들아, 루트는? 우리 루트는 이 지수식으로 바꾸면은 이거 이제 분수로 나오는 거 아니야, 분수로? 이거 알겠니? 루트는 기본적으로 분수꼴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기본 루트니까 루트 10은 이제 2분의 1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 2분의 1제곱. 그럼 이거 풀면 돼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는구나. 지수가. 그럼 넘어가면 x가 몇입니까, 이거? 넘어가면 이게 구해보면은 x가 이거 몇이니, 이거 마이너스 몇 나오니? 4분의 5 나오니,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x를 저렇게 구해주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얘도 이제, 자, 이게 밑을 3으로 만들어 봅시다. 근데 3분의 1, 이미 역수네? 어떻게 해줘야 되니, 저거? 네, 3분의 1은 3의 몇 제곱?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역수잖아, 역수. 지수의 반대보잖아. 지수의 반대보. 자, 81은 3의 몇 제곱? 81은 3의 4제곱입니다. 그럴 때 쓰시기만 하면은, 이거 지수끼리 그럼 같아야 되는구나. 지수끼리. x 아마 구해보시면 얘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별 다른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보자. 21번. 이제 AX 꼴이 반복되는 지수 방정식이야. 요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치환을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그 치환한 놈의 범위를 주의해줘야 돼. 요 범위 신경 써야 돼. 범위 주의. 그럼 시연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어떻게 쟤를 좀 변형을 정리를 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3-x는 10이야. 여기서 양변에 곱하기 3의 x제곱을 합니다. 곱하기 3의 x제곱. 그럼 3의 2x 더하기. 자,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이거? 더하면은 이거 x 날라가는 거 맞니, 이거? x 날라가는 거? 그럼 x 날라가면은 3의 세제곱만 남네. 3의 세제곱만. 그리고 3의 x제곱을 이제 뒤에다 곱해주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 맞니? 응. 그러면은 이제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다 좌변으로. 3의 2x를 3의 x제곱이라고 보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에다가 플러스 27은 0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형태를 잘 관찰해보시면 저게 3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맞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치환을 그냥 해서 해볼게요. 치환해서 3의 x제곱을 t. 범위 주의해줘야 돼, 범위. 범위 주의해주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입니다, 이제 이거 0이에요.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거? 인수분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로 돼가지고 t는 3, t는 9.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쓰고 답으로 바로 가지면 안 되고, 우리 원래 그는 x잖아요, x. 그래서 x로 되돌리기를 해줘야 돼. t가 원래 3의 x였습니다. 그 x가 들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 앞에서 x 뭐 나오니까? 3의 x제곱은 3, 뭐 나오니? x가 1. 뒤에서 3의 x제곱이 9. 뭐 나옵니까? 2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야 진짜로 최종 근을 구한 거야. 많이들 실수하는 거. t까지만 구하고 근이라고 생각해서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x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x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은 x값입니다. x값. t값이 아니야. 자, 지금 t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범위도 신경 써야 되는데 둘 다 양수값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답을 이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근이 베타죠. 큰 근에서 작은 근을 이제 빼서 답을 1이라고 여기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네, 할만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살짝 난이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자,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저거를 구해라라고 돼 있거든? 요거는 좀, 잘 봐야 돼, 얘들아. 자, 이거는, 저 방정식 한번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지수 분리해주면은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이제 2의 x제곱, 요거 분리 가능하니? 얘들아, 이거 분리 되니 저거? 분리? 그런데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요. 그 근은 내가 꺽쇠 표시로 이렇게 표현할게. 근데 치환을 해보자, 얘들아. 치환을. 여기서 뭐를 어떻게 치환할 수 있냐면은 4의 x라는 거는 얘는 2의 x를 우리가 제곱한 거기 때문에, 자, 노란색으로 쓰자. 2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2의 x가 t야, 이제. 2의 x를 t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 나오게 되고,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가 이제 근이 되는 건데, 근데 그 x가 이제 원래 알파 베타가 근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알파 베타를 대입한 게 근이 되겠죠. 새로운 그 t
근이 되겠지, T근. 그러니까 이때는 근이 2의 알파, 2의 베타라고 얘가 바뀌는 거야. 이거 알겠니? 이거 바뀌는 거. 바뀌죠? 그죠? 이거 바뀝니다, 이거. 방정식이 바뀌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으로. 엄연히 따지면 얘는 2차 방정식은 아니잖아. 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 방정식이 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치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근도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도.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4알파 플러스 4베타 이런 거 구하는 거거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4알파는 자, 얘 제곱한 거죠, 뭔가. 4베타는 얘를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근을 뭔가 제곱한 거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지. 근을 제곱한 거. 그럼 이거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떠올려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요. 몇입니까 지금 얘가? 8.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뭡니까 이거? 10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적용해줘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저 값은 있잖아. 저 4알파, 4베타는 뭐냐면요. 이거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얘들아 요거 되니? 2알파 더하기 2베타의 전체 제곱 해주고 전개해줄 때 그 빼야 되는 부분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 얘들아 요거 되니? 이렇게 완전 제곱식 변형 그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쟤는. 그럼 이렇게 이제 너네가 표현해 줄 수 있으면은 2알파 2베타 더한 거는 8이니까 얘가 8의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이게 2알파 2베타 곱한 게 이제 10이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거 이제. 요게 답이야 그냥. 이렇게. 이거 알겠니 이거? 이게 돼야 돼 이거. 제곱의 꼴이니까 뭔가 완전 제곱식 그 변형,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해줘야 돼요.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얘는 조금은 이제 좀 어렵고. 자, 그 다음. 자, 다시 이제 힐링하러 돌아왔다, 다시. 예, 방정식, 부등식 넘어왔습니다, 다시. 자, 저기 이제 1번을 보시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이거. 예. 1번을 보시면, x가 1보다 클 때인데, 요거는 그 조건 잘 봐야 된다, 조건. 범위 잘 봐야 된다, 범위. 저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밑이 같네? 그럼 지수가 같아야 되겠죠? 이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지, 이제. 지수가 같아야 되는 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겠더라? 지수가 같아야 되는 게. 그럼 이거 풀면 되거든요? 다 답변으로 넘겨주셔가지고 요걸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x가 이제 바로 풀게. 5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5하고 마이너스 1. 저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 조건을 잘 받아줘야 돼, 얘들아. x는 1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1보다 큰 것만 되고 1보다 작은 거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 조건이 왜 있는 거냐면은 밑이 양수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기본적으로 양수였었잖아요. 양수. 음수는 안 돼요. 이게 사실 근데 음수로 했을 때도 얘가 답이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수로는 잘 안 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 밑이 1일 때. 이것도 해줘야 돼. 밑이 1일 때. 그래서 얘도 답으로 추가해줘야 된다. 반드시. 알겠지?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라는 식도 쓰지만 밑이 1이다라는 조건도 써줘야 되는 거야. 밑이 1이다. 이거 안 써주면 틀려. 안 써주면 틀립니다.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얘도 반드시 답으로 포함해줘야 돼. 밑이 1이다. 얘 중요해. 모든 근의 합이니까 그냥 둘이 더해가지고 3번 답을 7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3x-1에 x-1. 자, 이게인데 조건이 이제 x가 3분의 1보다 크대요. 얘도 밑이 양수이기 위한 조건을 그냥 깔아둔 거고요. 자, 얘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네?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 밑이 같겠구나. 일단 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요 생각이? 밑이 같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거 넘겨서 x 구해보시면은 x가 이제 1 나올 거거든, 해보면. 이거 x가 1입니다. 풀어주면은. x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있죠, 이제. 지수가 같을 때, 밑도 같다라는 것도 쓰지만 어떤 조건도 써줘야 돼? 지수가 0일 때도 해줘야 됩니다. 0제곱 1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2인 것도 추가해줘야 되는데, 일단 둘 다 이 조건은 만족을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답이 1, 2 해서 더해서 3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3이고.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24)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 얘도 그냥 어렵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저거 다시 한번 좀 써볼 건데, 자, 이거 지수 좀 처리해서 쓸게, 얘들아. 자, 2 곱하기 3의 x가 있고 3 곱하기 2의 y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얘들아 3의 마이너스 1제곱 저거 몇이니?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죠? 그럼 쟤는 이제 3분의 1 끄집어냈을게, 이제. 그래서 지수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하려는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이너스 해주고 2의 y 플러스 1 있잖아. 저 2의 1제곱 2를 끄집어낼 겁니다. 2의 1제곱 2. 얘는 마이너스 13이래.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요거 정리해 봅시다. 자, 그냥 정리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치환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조금 보기 편하게 3의 x제곱을 대문자 x, 그 다음에 2의 y제곱을 내가 대문자 y라고 이렇게 치환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자, 2x-3y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분의 1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3 나옵니다. 그냥 연립해서 구하면 끝납니다. 연립해서 구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연립해주기 위해서 내가 밑에다가 6을 곱할게. 밑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할게요. 이 x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2x-3y가 6, 그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있고, 밑에 6 곱한 식이 자, 2x-12y가 뭡니까? 마이너스 78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9y가 몇이야, 이거? 70인가? 그래서 y는 일단 8 나오고, y에 이제 8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x는 9가 나옵니다. 자, 항상 치환했으면은 되돌리기를 해줘야 돼. 되돌리기 이렇게. 되돌리기 해줘야 돼. 3x제곱이 9. 그럼 이제 세제곱해야 8이니까 y는 3. 제곱해야 9니까 여기 x는 2. 여기까지 쓸 수 있죠? 네.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이 얘네들을 곱해서 답을 6이라고 해주면 진짜 답.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나온 거 그냥 치환해서 그냥 했고요. 치환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거든. 부등식이야. 자, 부등식은 근데 방정식과는 달리 조금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저 부등호 방향에 신경 써야 되거든. 밑의 범위. 1번은 자, 8의 x-1이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밑을 좀 통일을 시키는 게 중요해. 밑을 같게 만드는 게. 자, 이거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그 지수 3을 여기 곱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저렇게 표현할 거야.
그리고 루트 2분의 1은 뭡니까? 2의 몇 제곱? 이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분의 1은 아까 지수 반대보라고 했잖아. 이렇게 쓰시는데 자 이게 밑을 항상 봐야 돼 얘들아. 밑의 범위 1보다 크죠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지수의 대소관계 방향을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밑의 범위를 안 봐가지고 많이 틀립니다. 이거 넘어가서 풀어주시면은 얘가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이거 어떻게 되니? 6분의 5가 나옵니다. x가 6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그냥 풀면 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얘들아, 얘는 일단 밑은 애초에 통일이 되어 있죠? 밑은? 그래서 바로 그냥 지수의 대소관계 비교하면 돼. 근데 얘는 이제 주의 주실 점이 뭐야, 이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의 대소관계를 이제 비교하실 때, 자, 부등호 방향, 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등호 방향? 이거 반대로 하라고 했니?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 반대로 하라고 했어. 반대로 이렇게. 그럼 풀어주면 됩니다. x가 풀어주시면 바로 풀어주면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자, 얘는 밑이 다른데 같게 할 수 있니, 이거? 밑을? 이게 서로 밑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 역수 관계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역수로 뒤집어주면은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통일할 거냐면은, 그래도 밑이 1보다 큰 게 좋은 게, 그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밑이 1보다 크게 나오도록 얘를 뒤집어 줄게. 얘를 뒤집어 주면은 역수로 뒤집을 때는 내가 뭐라고? 지수의 반대부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해서 밑을 통일시켜 놨다. 이제 지수 바로 작성하시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넘어가서 x 아마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밑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역수를 우리가 좀 취한 것이고, (9분의 1에 x-1) 나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요. 밑을 같게 만드는 게. 근데 뭔가 다 밑이 보니까 3이랑 연관되어 있지 않니, 뭔가? 3으로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3으로 만듭시다. 얘 역수해주면 되니까 지수의 반대부. 얘는 3의, 예, 이거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3의 3분의 1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얘들아, 9분의 1은 뭐니, 얘들아?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맞니? 이게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얘 반대부로, 역수는 반대부라고 했죠? 지수 반대부. 그래서 지수 마이너스 2가 더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이야. 지수 마이너스 2가 저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거 이제.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밑이 다 통일됐으니까, 바로 지수의 대소관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바로 지수의 대소관계. 근데 이런 거는 얘들아, 이 끊어서 우리가 나눠서 계산해줘야 돼. 이렇게도 계산하고, 이렇게도 계산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거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1, 뒤에 거 이제 풀어주시면,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할게, 그냥. 이 x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가 이제 몇 분의 몇이니? 6분의 5니? 이렇게 나옵니다. 맞니? 예. 근데 이게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공통범위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커야 되고, 6분의 5보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공통부분 여기로 이제 체크해줘야 돼.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실제 답은 요거로 해주면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6분의 5 사이에 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됨? 네. 네, 여기 필기를 좀 다 하시고. 자. 그 다음. 필수에서 26번인데, 자, 요거까지는 그나마 할만한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신경 쓸 게 많아. 봐봐. 26번.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일단, 지수의 짜잘짜잘한 숫자는 다 끄집어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지수를 우리는 같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같게 만들어주는 게. 그래야 뭐 치환하고 통일을 시켜서 하는 건데, 지수가 지금 뭔가 숫자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다 끄집어낼 거야. 그럼 맨 앞에 2의 마이너스 1을 주고 끄집어내면 됩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2의 제곱 4가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저 4분의 1 맞니? 4분의 1.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쓸 거야.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쓸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좀 정리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4를 곱해야 이제 분모가 없어지거든요. 4를 곱해주셔야지만이. 곱하기 4 들어갑니다. 곱하기 4.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2x. 그 다음에 4 곱하면 16하고 1 나와가지고 동류항 계산해서 얘가 17이거든요. 17. 동류항 계산한 겁니다. 이거 동류항이야. 이거 동류항.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그러면 얘를 이제 치환을 해보자. 2의 x를 t로 치환해볼까? t가 양수가 되죠. 양수가. 그러면 치환한 식이 2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수분해가 또 돼요. 2tt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나와가지고 얘가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나오거든요. 이거 풀어주시면 이게 사이 범위지. 2분의 1과 8 사이입니다. 일단은 저렇게 나옵니다. t를 되돌리기 해볼 거예요. 되돌리기. 되돌려주게 되면은, 자, 위치를 다 통일시킵시다, 일단. 그리고.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이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자, 밑이 1보다 크죠? 지수의 대소관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계속 밑을 통일시키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부분 나오면은 치환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 밑을 통일시키고 만들어주고 지수 신경 쓰고 그리고 대소관계를 쓰실 때 밑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자, 요거. 자, 요거에서부터는 좀 신경 써서 봐요. 요거부터. 밑에 미지수가 있는 지수 부등식에. 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이거? 이거 쓰고 있나, 아직? 예. 예. 자, 저 부등식의 해 집합을 S라고 할 때 그 해에 해당이 되는 거를 구하라 라는 거거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 이게 부등식이잖아 얘들아. 부등식. 부등식이죠 이거 지금. 근데 밑에 범위를 지금 모르죠. 밑에 범위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 범위를 나누고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밑은 같긴 한데 그게 범위가 뭔지 몰라서 범위를 나누어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요.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지수의 D 어떻게 됩니까?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죠? 바뀌어요. 그럼 이거 풀면 되잖아 이거. x제곱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와 3 사이 범위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수학 상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지금 이 범위
하에서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라는 범위만 봐야 되는데 또다시 나온 범위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공통 범위를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거를 찾아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0과 1 사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0과 1 사이에. 그래서 범위까지 반드시 체크를 잘 해줘야 돼. 범위 체크까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도 봅니다. x가 1일 때. 근데 1일 때는 이게 부등호가 성립합니까 이게? 안 해요. 그래서 1일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일 때는 제외야 일단. 1일 때 제외.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클 때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 그대로 방향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이때는 부등호방이 뒤집어져가지고요. 얘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날개 범위가 나옵니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근데 이제 주의해 주실 점은 뭐냐면은 이 x가 1보다 크다라는 그 범위 하에서 저게 나오는다라는 거지 이제. 자, 그러니까 x가 1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이 조건 하에서 나오는 범위가 뭐냐?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 그 다음에 3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그럼 답이 이제 공통범위가 3보다 큰 부분이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해. 두 가지 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0과 1 사이 그리고 3. 저 범위에 지금 안 들어가는 게 0 안 들어가고 1도 걸쳐서 안 들어가고 2는 애초에 안 들어가고 3은 걸쳤고 4가 저 3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들어갑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일일이 범위 나눠서 해줘야 돼요. 범위 나누고 그냥 공통범위 체크만 잘하면 돼요. 네. 뭐 새로 우리가 뭐 배우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뭐 기존에 있었던 뭐 방정식, 부등식, 뭐 연립하는 거, 뭐 공통범위 이런 거 따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28번. 자, 얘 별표 하나 칩시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요거는 조금 신경 써야 돼. 우리 옛날에 수학 상할 때 그 두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기억나니? 기억납니까? 네. 그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내용은 어느 과목에든 껴서 나옵니다. 미적분 나오고요. 수토에서 나오고, 미적분 나오고, 또 계속 잘 나옵니다, 얘는. 식이 4x 플러스, 자, 저거 2 끄집어내자. 2의 1제곱. 2 곱하기 2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 얘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치환을 좀 해줍시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시게 되면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이거거든. 이거거든. 근데 요거를 치환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다?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 얘는 이 조건을 안 쓰면 틀린다. 조건을 얘는 안 쓰면 그냥 틀린다.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이 미지수의 범위 구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니, 이거? 이거 함수 그려야 돼. 함수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변형 과정을 거쳐주셔야 됩니다. 변형 과정.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요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돼. 요 2차 함수 이렇게. 가운데 대칭축이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알겠니? 잘했어. 근데 우리 t의 범위 어디서부터 보자고 했니, 이거? 0부터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0도 표시해볼게요. 0도 오른쪽에 있죠. 여기서부터 쭉 이 부분을 보는 거지, 이 부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 0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모든 범위가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0보다 크려면 가장 낮은 점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가장 낮은 점이 0보다 크기만 하면은 나머지 점들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낮은 점. 그러면은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값 있잖아. 0이 범위에 없기는 한데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인 마이너스 k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 쓰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저 초록색 범위는 0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초록색 범위의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는 무조건 양수만 가져야 되는 거잖아. 양수만. 그럼 반대로 t가 딱 0일 때 이 점에서는 값이 0 이어도 상관없죠. 얘가 만약에 0이면 살짝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값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의 함수값이 즉 t가 0일 때의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k가 얘는 0이어도 됩니다. 등호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등호가.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곱해줘가지고 부호를 뒤집어줘가지고 k가 0보다 작고 나갔다. 여기까지 일단 해야 돼. 여기까지. 알겠니? 0보다 작다.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거를 가장 낮은 점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원래는 모든 점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런 조건은 가장 낮은 점만 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점만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점이 0보다 크다 했는데 딱 0일 때의 값이 0이어도 상관은 없다. 그것까지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9번 마지막. 자 봅시다. 자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0야 얘들아. 이런 문제는 밑줄을 치세요. W0가 뭐다? 초기자산. T년 이거는 기간이겠지. 시간. 기대자산 W가 있어. 초기자산 W0, 기대자산 W가 있는데 자, 이런 식을 만족을 한대요. W는 2분의 W0 10AT 1 플러스 10AT 요거거든요. 자, 뭐 범위 이제 나와 있고 자, 초기자산 소문자 W0를 투자했대. 실제 투자한 거는 소문자 W0거든요. 지금 이제 자, 소문자 W0를 투자했는데 15년이 지났대. 그때의 기대자산이 초기자산의 3배래요. 초기자산 W0를 투자했는데 15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기대자산이 이 초기자산에 해당했던 W0의 3배라는 거니까 이 기대자산은 3 곱하기 W0 이렇게 써주면 되니? 3 곱하기 W0 그럼 그 식을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 적으시라고. 3 곱하기 W0는 W0 나누기 2에다가 이제 자 기간이 15년이었으니까 여기 15년 15를 t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 알겠니? 여기까지 식에. 그럼 잘 보시면은 이게 약분 W0 약분되고요.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그 다음에 쟤를 이제 전개할게요. 쟤를 이제 전개야. 근데 이거 전개할 때 지수끼리 더해져가지고 여기 30A 얘들아 요렇게 나오지? 30A로. 맞죠?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치환을 이제 또 들어갈 거야. 치환. 10에 15A를 T로 치환해버리면 T가 양수죠. 그리고 오른쪽 수보다 씁니다. 자, T제곱 플러스 T 6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나옵니다. 풀어주면 2 또는 마3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유일하게 양수로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돼. 양수로만 유일하게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10에 15A는 2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래서 저기서 A를 뭐 구하라면은 구할 수는 있죠. 어떻게? 로그식으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 15A는 로그 10의 2 바꿔가지고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 상태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또 해야 될 건데 이 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변형 안 하고. 자, 그 다음 상황은 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냐면은 이번에 초기자산 W0 투자 이제 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니 이게? 30년이 이제 지났죠. 30년이 지났을 때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K배라고 했어. 자, 초기자산 아까 W0였는데 그때 기대자산이 K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 저걸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자, 여기
기대자산이 W여서 대문자 W. KW0가 이제 초기자산 W0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년이라고 했으니까 10에 30A라고 이렇게 한번 나올게. 10에 30A. 요거 그런 식이 지금. 그러면 얘도 약분되는 게 있어요. W대로 약분되고, 그리고 얘들아 요 값을 봐봐. 요가 이거 지수가 몇 배가 됐니 이게 지금? 2배. 양변을 그럼 제곱한 거야. 몇이니 이거? 예, 10에 30에 지수가 2배가 된 거니까 그냥 4라고 가지면 되는 겁니다. 4라고. 그래서 K는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이제 4 곱하기 여기 1 더 더한 게 있으니까 5라고 해가지고 10 여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10. 그래서 굳이 A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거 그대로 지금 이제 활용을 이제 했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밑줄만 잘 치면 돼. 어떤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헷갈리지 않게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